UML 기초와 응용의 9장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에 대한 정의, 그리고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표현, 단계별 모델링과 모델 연습인데, 아마 이번 시간에는 컴포넌트란 무엇인가 이 정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UML에서의 컴포넌트란 무엇이냐, 또는 CBD 관점의 컴포넌트가 있는데, 요거 전에 여기서 보면은 가상의 모델을 실제로 구현해서 나타난 요소라고 그랬어요. 가상의 모델을 실제로 구현해서 나타난 요소. 객체 지향의 원리에 따라서 기능과 관련 데이터를 하나의 단위로 처리. CBD 관점에서는 인터페이스에 의한 기능이 정의돼 독립적으로 개발, 배포, 조립이 가능한 그 다음 시스템의 구성단위다. J2EE 플랫폼의 jar 파일과 단넷 플랫폼의 DLL 파일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컴포넌트란 무엇이냐, 컴포넌트의 개념. 여러분들,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컴포넌트를 사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컴포넌트를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컴포넌트 개념을 이해하고 만들어 본 사람은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컴포넌트라는 이름만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컴포넌트를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컴포넌트가, 여기 보면 컴포넌트를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패키지화 했다. 물리적으로 패키지화가 뭐냐, 물리적 패키지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가장 많이 쓰는 컴포넌트가 DLL 파일이에요. DLL, 뭐.dll 파일이에요. 그래서 DLL 파일이 뭐냐, 여러분들은 DLL 파일을 만들어 봤습니까? 아니면 DLL 파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DLL 파일을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DLL 파일이 뭐냐, 다이나믹 링크드 라이브러리. 잘 안 써지는데, BRARY, 다이나믹 링크드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다이나믹은 동적이죠. 동적으로 연결된 라이브러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적으로 연결된, 동적이 뭐냐, 이러한 말을 우리 한글로 동적이다, 동적으로 링크드, 연결된 라이브러리다. 왜냐면 링크드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만, 다이나믹, 동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동적. 요 동적이란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해본 게임을 생각하면 돼요. 게임은 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게임을 실행 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런 박스에서 업그레이드가 쭉 되는 거죠. 시간이 쭉 뭘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 도중에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은 이 안에, 게임 인터페이스 안에 어떤 사각형 모양이 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여기 없어지고 오각형의 그림으로 예쁘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예쁘게 업그레이드 됐네, 이렇게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제가 이게 뭐라 했어요?
뭐.dll 파일을 써요. 이 dll이 컴포넌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k.dll이라고 하면 업그레이드 하면 뭐가 실행되는 거죠. 뭐가 실행되는 게 뭐냐면 뭐 파일이 날라와 인터넷에 연결돼서 무슨 파일이 날라오는데 똑같은 k.dll 파일이 날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업그레이드 된 이 내용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 k.dll은 사각형인데 요 k.dll은 오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업그레이드 하면 이 k.dll이 날라와서 복사가 돼요. 그러면 이름이 같으니까 요거는 지워지죠. 요걸로 되면서 이게 사각형이 오각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업그레이드 시키면 더 좋은 아이템들, 더 예쁜 아이템들 이런 걸로 바뀌어지죠. 아마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게임을 실행 중에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에요. 게임을 실행 중에. 이 실행 중에 이 말이 다이나믹이라는 뜻이에요. 다이나믹. 동적으로 실행 중에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다 바꾼다. 바꿔서 계속 우리가 게임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동적, 다이나믹으로 연결된 라이브러리다. 그러면 반대로 정적은 뭐냐? 정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C언어예요. C언어로 내가 덧셈, 뺄셈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럼 여기에 컴파일 시키는 거죠. 우리가 컴파일을 시키면 여기에 뭐.exe가 만들어져요. 실행 파일이죠. 이것도 DLL도 실행 파일이라 했어요. 그 뭐.exe가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내가 나눗셈과 곱셈을 하고 싶은데 요거는 못해요. 왜? 이미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소스를 건드려야 돼요. 소스를 열어서 실행 중에 나눗셈 곱셈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C 소스를 다시 열어서 거기다가 나눗셈과 곱셈을 추가해서 이거를 다시 컴파일 시키면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이 되는 exe 파일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정적이에요. 실행 중에 바뀌는 게 아니고 정적으로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는. 그래서 게임은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개발, 배포, 조립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는 뭐냐? 아마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취업을 하면 거의 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블록으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블록으로 집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블록으로 많이 만들었을 거예요. 요 블록이 다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블록이 있다. 이러한 블록이 있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어떤 블록이 들어가요? 요런 블록이 들어가겠죠. 요런 블록하고 맞겠죠?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죠. 또는 어떠한 블록에 이런 사각형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물론 하나도 들어가겠지만 두 개도 들어가겠죠. 이런 두 개짜리 블록도 들어가고 물론 하나짜리 블록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블록도 이 하나만 맞추면 되니까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블록 단위로 만든 게 뭐예요? 컴포넌트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컴퓨터에 잉크젯하고 물려 있어요. 그래서 잉크젯으로 프린트를 했다가 잉크젯 프린터기를 레이저젯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드라이브를 내가 인터넷에서 구해서 카피를 하잖아요. 그게 아량걸 실행 중에 내가 프린트 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브야.
그럼 이거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죠. 드라이브를 다운받으면 똑같은 A.점 프린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A.점 프린트가 아니라 A 프린트 점 DLL이라는 파일이 있다. DLL. 이 파일이 있는데 똑같은 A 프린트 점 DLL 파일이 카피해 오는 거예요. 그럼 요 앞에 거는 잉크젯인데 요건 레이저젯이에요. 그럼 카피하니까 이름이 똑같으니까 요건 지워지겠죠. 그럼 내가 프린트를 누르면 레이저젯에서 프린트가 되는 거죠. 이것처럼 DLL 파일은 다이나믹 실행 중에 연결돼서 라이브러리들을 날라와서 교환이 가능해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게임이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게임은 컴포넌트 단위로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막 업그레이드 시켜. 왜? 게임 회사는 이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더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아래한글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 아래한글은 편집기인데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아래한글 회사는 망하죠. 그러니까 아래한글 회사는 이 아래한글을 버전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아래한글 1010, 아래한글 1025, 아래한글 1016, 아래한글 2020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벌고 회사가 발전을 하는 거죠. 게임 회사는 게임을 팔면은 돈이 안 돼요. 게임을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거기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물론 아래한글도 뭐 전체가 통이지만 그 안에 있는 라이브러리들은 DLL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 같은 거를 카피해 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DLL 파일은 동적으로 연결된 라이브러리다. 그래서 우리가 DLL 달려라 파일을 동적으로 달려라 DLL을 달려라 파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실행 중에 컴포넌트를 바꾸어서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고 또 게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라고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자르 파일과 DLL 파일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던 HTML도 홈페이지 같은 거 만들 때 HTML도 DLL 그 컴포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HTML이라는 건 뭐냐면 한 페이지죠. 페이지를 여러 개 해서 링크를 연결해서 클릭하면 예를 들어서 이수진 장군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면 내가 HTML을 바꿔버려요. A.html을 똑같은 A.html로 바꿔버리면 그 내용은 강감찬 장군으로 나와 있다. 바꾸면은 다른 페이지에서 링크를 누르면 강감찬이 나오겠죠. 기존에 있는 건 지워지니까. 또 우리가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똑같은 파일들이 다 들어와서 물론 파일이 없으면 거의 카피가 되겠지만 파일들이 똑같은 거 있으면은 얘가 복사하면서 기존에 있는 거를 지우고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게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컴포넌트는 개발해서 배포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소프트웨어를 조립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해서 조립을 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 DLL 파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물리적으로 패키지화다. 물리적인 패키지화라는 것은 실행 가능한 파일이다. DLL은 실행 가능한 파일, HTML도 실행 가능한 파일. 그렇지만 HWP는 실행 가능한 파일이 아닙니다. 요거는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르 파일, 그 J2EE 플랫폼의 자르 파일과 DLL, HTML 이런 파일들을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 제가 거기 설명했죠. 이 블록과 이 홈에 파진 블록이 맞춰지죠. 이 맞춘다는 거 소리는 뭐냐? 인터페이스가 맞아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두 개가 요 두 개에 들어가고 또 한 개도 들어갈 수 있죠.
이거를 다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뭐냐? 컴포넌트가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오퍼레이션들의 모임.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이 모여서 어떤 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컴포넌트들이 조립이 돼서 배를 만들듯이 여러 오퍼레이션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실행하는 겁니다.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 관계로 되어 있어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 관계, 실체 관계,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간의 관계. 여기에 대한 각각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란 무엇이고 달려라 파일이라고 했어요. DLL 파일을 이해하면 되겠고, 컴포넌트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면 다이어그램을 할 때 아주 쉽게 이해하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했고, 실제 이제 컴포넌트를 가지고 설명하면 여기 보면 자바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play.class라는 게 있고 musicplayer.exe가 있고 여기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UML에서 컴포넌트는 클래스 파일과 서블릿 소스 그 다음에 exe 등이 다 UML에서는 컴포넌트로 간주해서 하고, CBD 관점에서는 이것만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런 그 다이어그램에서 컴포넌트라고 말을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컴포넌트는 이 컴포넌트와 play.java 컴포넌트 의존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의존관계가 클래스는 자바에 의존한다. 뭐냐면 자바 소스가 바뀌면 이 클래스 파일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뮤직 플레이어 exe는 이 뮤직 플레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음악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 플레이어를 구성하는 파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UML에서의 컴포넌트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UML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여기는 다 컴포넌트라는 이름을 넣으면서 아, 이게 컴포넌트구나를 알 수 있죠. 자, 컴포넌트는 사각형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이아그램 그릴 때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이아그램 표현할 때는 이렇게 요 두 개의 박스가 있어요. 이것이 뭐냐? 인터페이스를 뜻해요. 인터페이스가 맞아야 요 컴포넌트 맞아야 컴포넌트를 조립할 수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요거는 핀볼이라는 컴포넌트가 되겠어요.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도 표현해요. 핀볼에 있고 게임이라는 거를 가지고 컴포넌트화 시키고, 또는 앞에 컴포넌트이라는 패키지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게임이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컴포넌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꼬리값 버전 1.0이다 붙일 수 있고, 또는 이 안에 있는 기능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부 동작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컴포넌트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구나를 알 수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에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두 가지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터페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는 관계가 의존관계밖에 없어요. 의존관계. 그래서 또는 의존관계하고 실체관계. 의존관계는 컴포넌트 사이에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가 될 수 있고,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사이에 의존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TV는 TV 메뉴 리모컨에 의존한다. TV는 TV 메뉴에 의존한다. 인터페이스 리모컨에 의존한다. 제가 의존관계 설명을 했죠. 내가 KBS 하면 TV는 KBS를 보여주고, 내가 MBC 하면 MBC가
나타날 수 있고 SBS 하면 SBS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이렇게 의존관계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TV는 리모컨에 의존하고 이제 인터페이스죠. 리모컨은 요 TV 메뉴에 의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가 인터페이스가 돼서 TV와 리모컨은 요 TV 메뉴의 인터페이스, 약간 KBS냐 MBC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리모컨은 그 자체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실체화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TV는 리모컨의 인터페이스를 요거처럼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관계, 예, 인터페이스 실체화 표현. 그러면 TV는 인터페이스의 실체화 관계를 또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 관계는 여기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존관계로 표현을 하고 컴포넌트와 여기는 인터페이스의 의존관계로 했는데 보통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존관계,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때는 이런 실체화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실체화 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의존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로 나타내요. 컴포넌트 사이는 인터페이스보다는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존관계를 표현하고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사이는 실체화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보다 의존관계로,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 사이는 실체화 관계. 물론 인터페이스하고 의존관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의존관계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알고 있고, 다시 정리하면 컴포넌트와 컴포넌트는 의존관계,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는 의존관계도 될 수 있고 실체관계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존관계를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컴포넌트 A는 컴포넌트 B에 의존한다. 아까 컴포넌트 A는 TV는 리모컨에 의존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컴포넌트 플레이.클래스가 있고 플레이.자바가 있죠. 플레이.클래스는 플레이.자바에 의존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소스가 바뀌면 플레이.클래스가 바뀌죠. 그래서 플레이.클래스는 플레이.자바에 의존한다. 이 플레이.자바는 이 뮤직 플레이어라는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이 뮤직 플레이어.exe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클래스는 자바 소스에 의존하고 이 자바 소스는 플레이어와 연결이 돼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뮤직 플레이어.exe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사이의 의존관계, 실체관계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컴포넌트 사이는 의존관계로 표현한다. 다음은 컴포넌트와 클래스의 공통점. 둘 다 이름이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실현할 수 있다. 둘 다 이름이 있고 의존성이 있고 일반화가 가능하다. 연관관계와 교류에 참여할 수 있고 중첩이 가능하여 인스턴스를 갖출 수 있다. 이게 컴포넌트와 클래스의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 클래스는 논리적인, 수상하지만 컴포넌트는 물리적 요소다. 물리적인 요소라는 것은 실행 가능한 소리예요. DLL 파일처럼 실행 가능한 요소다. 컴포넌트는 클래스나 통신과 같은 서로 다른 논리적 요소를 물리적으로 패키지하는 것. 그래서 컴포넌트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모여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처럼 컴포넌트 A는 이런 세 개의 클래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세 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하나의
DLL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클래스들로 이루어진, 클래스는 속성과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컴포넌트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들만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 클래스에 있는, 클래스는 속성과 오퍼레이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오퍼레이션이 1번, 2번이 있고 3번, 4번이 있고 5번, 6번이 있다. 오퍼레이션이. 근데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2번, 3번, 5번, 6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컴포넌트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맞아야 컴포넌트가 실행이 됩니다. 다음은 실행 컴포넌트 유저 인터페이스.exe, 그 다음에 아이템 서치.exe,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tbl, 이 데이터베이스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부품 검색하는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처리하는 컴포넌트, 실행 컴포넌트가 있고, item.dll, 즉 라이브러리 컴포넌트가 있고, 그죠? 지금 재고 조회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재고 조회 프로그램을 모르니까 이 안에는 이런 3개, 2개의 실행 파일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실행 컴포넌트가 있고, 라이브러리 컴포넌트가 있다. 그래서 공유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서치, 이거는 뭐냐,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부품 검색 컴포넌트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가 되겠고, 여기 내용 보면 유저 인터페이스 exe 컴포넌트가 아이템 서치 exe 컴포넌트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이 인터페이스를 거치도록 한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하는 거죠. 2개의 실행 파일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페이스 데이터, 이거는 아이템 서치 exe 컴포넌트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려면 이 인터페이스 데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거치도록 한다. 이런 공유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추출을 하고 이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의 아이템 서치 exe라는 실행 가능한 컴포넌트가 되어 있고,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tbl,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라고 했죠. 아, 컴포넌트인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구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tbl, 그 다음에 아이템 dl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여기는 요 컴포넌트는 요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tbl 요 테이블이 있는데, 요 테이블은 아까 아이템 dl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템 dl이 여기 있죠. 부품 종류를 관리한다. 그래서 부품 종류를 관리하는데 이 테이블은 아이템 dl에 의존한다. 즉 아이템 dl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템을 찾으려면, 여기서 A라는 아이템을 찾으려면 이 테이블에서는 A를 보내줘야 되죠. B라는 아이템을 찾으려 검색하면 여기서는 B라는 것을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이 테이블은 아이템 DLL에 의존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블에 있는 것이 요 서치하는 아이템 DLL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원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요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아이템 DLL에 의존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컴포넌트 실행 가능한 아이템 서치 exe가 실행하는데, 이러한 인터페이스 데이터,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테이블이 참조되는데, 아이템 서치하는 실행 파일을 돌리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테이블을 접근하는데, 이 테이블은 뭐에 의존해요? 아이템 DLL에 의존한다. 그래서 요 서치할 때 요 아이템 DLL에서 원하는 값을 야가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줘요. 야가 보여주는데 이 테이블에 있는 걸 전체를 보여주냐? 아니죠. 요 아이템 DLL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서치 아이템 컴포넌트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야를 접근하는데 인터페이스 데이터 쪽으로 화살표를 추가해서 요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추가해서 요아를 참조하는데 이 테이블을 참조하려면 아이템 DLL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보여준다.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서치 아이템 서치 exe 파일을 실행해서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데 인터페이스 데이터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테이블을 가져오는데 이 테이블에 있는 어떠한 정보를 가져오느냐, 바로 아이템 DLL에서 원하는 찾는 거를 보여준다. 찾는 거를 TBL에서 보여준다. 그래서 요건 하나의 컴포넌트, 요게 컴포넌트 다이아그램의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이 아이템 exe가 데이터 그 인터페이스 데이터를 통해서 요 테이블을 찾는데 아이템 DLL을 의존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유저 인터페이스 exe가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exe는 인터페이스 서치라는 것에 의존해서 요 유저 인터페이스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요 인터페이스 실행 파일을 통해서 요 아이템 서치를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모델링한 내용이 되겠고, 다음 시간에 이거와 연결해서 클래스 기반으로 생성된 컴포넌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